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볼보 XC90의 각종 안전 설계 영상을 핵심만 짚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XC90의 코어 바디는 전 세계의 요구사항을 맞추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XC90이 판매되는 지역에 따라서 법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법규 사항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혹한 국가의 조건까지도 만족한다는 건데, 일전에 제가 중국 소나타와 내수형 소나타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자동차 브랜드들은 보통 국가별로 다른 법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수형과 수출형을 다르게 설계합니다. 그래야 원가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볼보는 각 국가별로 차이를 두지 않는 XC90은 전 세계의 모든 법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규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코어 바디의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변형 가능한 부분 deformable part, 두 번째는 백업 구조 safety cage입니다. 이건 현대차로 보면 변형 가능한 부분은 크럼플 존, 백업 구조는 세이프티 존입니다. 크럼플 존은 변형을 통해서 탑승객에게 전해지는 충격을 줄이고, 세이프티 존은 외부 충격에도 형태를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XC90의 프론트 범퍼빔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퍼빔은 좌우로 길고 높이가 높게 설계되었는데, 그 이유는 면적을 넓게 함으로써 충격 시 힘을 넓게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범퍼빔은 크래시박스로 이어집니다. 전방 충돌 시 실질적인 충격은 이 크래시박스에서 받습니다. 크래시박스 다음은 사이드 멤버입니다. 이 사이드 멤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Predefined Bend Line, 즉 미리 정의된 굴곡선을 따라서 충격 시에 밴딩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밴딩 과정을 통해서 충격과 진동을 떨어뜨리게 되죠. 이때 동시에 감속도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안전벨트에 구속된 탑승객이 너무 큰 힘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쪽의 어퍼사이드 멤버는 충격 시 가운데 쪽으로 밴딩되도록 합니다. 현대차의 3세대 플랫폼이 이 어퍼사이드 멤버의 형상을 적용해서 스몰 오버랩 충돌 시 비껴치기가 되도록 하는 볼보의 충돌 구조를 벤치마킹했죠. 다음은 세이프티 케이지입니다. 이 세이프티 케이지부터는 일부 프레임의 색깔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진회색 혹은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 프레임은 핫포밍 스틸입니다. 핫포밍 스틸은 보론강을 블랭크 상태에서 900도로 달궈진 다음에 스탬핑, 즉 프레스 금형을 찍고 동시에 바로 냉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마르텐사이트로 변화되어 고강도 강을 얻을 수 있죠. 볼보는 이 핫프레스 포밍과 관련하여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XC90은 길이 2m 50cm에 이르는 핫프레스 포밍 부품이 한 번에 나온다고 하며 단 한 곳도 약한 곳이 없도록 한 번에 찍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부품을 용접으로 접합을 하면 접합부가 약하기 때문이죠. 측면 충돌, 즉 사이드 임팩트에서도 핫프레스 포밍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볼보는 10년 전에 옆으로 차를 그냥 냅다 굴려버리는 그 어떤 브랜드도 하지 않는 아주 가혹한 테스트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이 측면 충돌의 가장 주 요소는 B필러입니다. 측면 충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전방 충돌 대비 변형을 위한 많은 스페이스, 즉 변형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탑승자는 B필러와 가깝고 측면에서 충격을 가하는 차와도 가깝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B필러는 어떤 부품보다도 강한 재질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보는 B필러를 단순히 강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포지션마다 다른 두께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펜듈럼 타입 비헤비어, 즉 진자 유형의 동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부위별로 두께가 다르게 성형을 하면 좌우로 움직이는 진자의 형태가 발생하고, 이 진자의 움직임이 B필러에서 루프, 플로어 쪽으로 넓게 퍼져나가면서 충격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두께를 다르게 성형하는 방법은 코일에서부터 재질과 두께가 다른 스틸을 용접하는 TWB 공법과 같은 재질의 코일을 부위별로 다르게 성형하는 TRB 공법이 있습니다. TWB 공법은 현대차에서도 프런트 사이드 B필러를 대상으로 1세대부터 3세대 플랫폼에 걸쳐 사용되어져 왔던 기술이며, TRB 공법은 비교적 최근인 아반떼 CN7 토션빔에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TRB는 단순히 필요한 부위에만 국부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처럼 센터필러에 진자 운동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가해진 사이드 임팩트는 루프와 플로어 패널의 시트를 고정하는 시트 크로스 멤버 그리고 루프 크로스 멤버로 넓게 펴지면서 충격을 분산시킵니다. 이는 프론트 임팩트에서의 크럼플 존과 동일하게 승객을 감싸는 모든 충격을 분산시키는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XC90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3열 탑승자도 1, 2열 탑승자와 동일한 안전도 레벨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원리는 전방 충돌 구조와 유사한데요. 리어 범퍼빔은 후방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 높은 섹션과 넓은 면적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요. 크래시박스도 전방과 동일한 컨셉이며 다음으로 사이드 멤버의 밴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이프티 케이지로 충격이 전달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XC90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만들기 위해 사람과 실제 교통 상황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All New XC90의 안전은 볼보가 추구하는 안전 개발의 구체적인 모델입니다. 이 영상이 제작될 당시 기준 2020년까지 누구도 죽거나 다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말이죠. 해당 차종에 적용된 두 가지 최초 적용 사례 중 첫 번째는 시티 세이프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자동차가 회전하고 접근할 때 충돌 경고 및 자동으로 브레이킹을 하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안전 보조 옵션은 2024년 현 시점을 기준해서 현대차 기아도 선택할 수 있거나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차종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 XC90은 이 시티 세이프티 기능을 기본화했고요. 그리고 당시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를 주간, 야간 구분 없이 식별할 수 있었죠. 두 번째는 차량이 도로 이탈 상황에서의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이탈 시에 안전벨트는 당겨지게 되고 탑승자에게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때 시트 프레임에서 충격에 의한 힘을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탑승객의 척추 부상 가능성을 줄입니다. 이 장치는 원래는 위플래시 프로텍션 시스템, 줄여서 윕스라고 불렀고 1세대의 경우는 후방 충돌 시 금속 클립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시트가 뒤로 약 5cm 정도 후퇴하면서 시트 각도도 눕혀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세대는 시트 하단에 금속이 단기적으로 접혀지면서 충격을 줄여주는 구조로 바뀌면서 시트 각도는 눕혀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사망사고 통계에 의하면 주행 중 충돌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오프로드 충돌입니다. 이때 충돌이 발생하는 방식과 그리고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보의 운전 시스템은 운전자가 오프로드로 이탈하지 않도록 차선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차량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뒤를 모니터링하고 사고가 임박한 경우 수평 형태의 라이트가 켜지며 탑승자의 안전벨트를 미리 조여줍니다. 모든 탑승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시트에 프리텐셔너가 적용됩니다. 심지어 3열 시트까지 말이죠. XC90은 이전의 모든 모델 대비 강해졌습니다. 고장력 강 또한 이제까지의 모델보다 더 많이 적용이 되었고요. 바디 중량의 40% 이상이 보롱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보롱강은 가벼우면서도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